AGI와 ASI의 도래. 범용 인공지능, 즉 AGI를 둘러싼 논의는 이제 단순히 인간처럼 말할 수 있는가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과거의 AI 논쟁이 주로 언어 능력, 이미지 인식, 번역, 요약, 검색, 작문 능력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의 핵심 질문은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AI가 스스로 목표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사용하고 실패를 수정하며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에이전틱 AI, 즉 행동하는 인공지능의 문제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압도적인 기술적 도약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텍스트를 주고받는 우리가 흔히 아는 지금의 인공지능을 넘어서는 이야기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는 범용 인공지능, 이른바 AGI로의 진화 과정,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너머에 있는 초인공지능 ASI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 AI가 도대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문명의 판도를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그 구조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다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챗 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들 매일 쓰시면서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잠깐, 얘 진짜로 나처럼 생각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걸까? 확실히 현재의 AI는 텍스트를 요약하거나 번역하고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데는 진짜 기가 막히게 탁월합니다. 하지만 이게 진정한 의미의 추론일까요? 아니면 그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다음에 올 단어를 기계적으로 맞추는 아주 정교한 통계적 모방에 불과할까요? 이건 단순한 철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AGI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의 아주 유명한 프레임워크를 한번 빌려와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크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돌아가잖아요. 누군가의 환한 표정을 보고 0.1초 만에 기분을 파악하는 직관적인 시스템 1, 그리고 복잡한 수학 공식을 풀 때 뇌를 쥐어짜며 작동하는 느리고 신중한 시스템 2. 재미있는 건 초기의 언어 모델들은 단어 패턴을 빠르게 뱉어내는 이 시스템 1의 영역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AGI로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AI가 스스로 문제를 잘게 쪼개고 중간 과정에서 자기가 틀리지 않았나 검토도 하고 논리적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시스템 2의 능력을 장착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지금 전 세계 AI 연구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여정의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첫째, 반응형에서 행동형 지능으로의 진화. 둘째, AGI를 떠받치는 3대 기동. 셋째, 지능의 대폭발과 ASI. 넷째, 새로운 르네상스가 가져올 정렬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다움의 새로운 정의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반응형 지능에서 행동형 지능으로의 진화부터 살펴볼까요? 핵심은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 AI 논의의 중심축은 이 녀석이 사람 말을 얼마나 잘 알아듣냐에서 그래서 우리 대신 무슨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냐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반응형 지능과 행동형 지능,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AI는 우리가 완벽한 프롬프트를 떠먹여줘야만 답을 뱉어내는 솔직히 말해 엄청나게 똑똑한 계산기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지금 부상하고 있는 에이전틱 AI, 즉 행동형 AI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경쟁사 동향 보고서 좀 써줘 라고 하나하나 지시했다면 이제는 이번 신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입 전략을 세우고 실행안을 도출해 라고 큰 목표만 던져줍니다. 그러면 이 AI가 스스로 인터넷을 뒤져 자료를 찾고 리스크를 분석하고 초안을 쓴 다음에 자기 스스로 피드백까지 해서 완벽한 최종 전략안을 짠다는 거죠. 수동적인 도구에서 복잡한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자율적 대리자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섹션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술들이 이 압도적인 AGI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그 3대 기동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AGI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떠받치는 세 개의 핵심 기둥, 바로 세계 모델, 합성 데이터, 그리고 뉴로 심볼릭 AI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천재적인 연구자들이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융합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텍스트 안에만 갇혀있던 AI에게 물리적 세상의 이치를 깨우쳐주고 바닥나고 있는 데이터를 스스로 창출하게 만들며 100% 신뢰할 수 있는 인간 전문가 수준의 논리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진짜 흥미로운 내용이니까 하나씩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보죠. 이 전환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는 알파 값에 대한 공식인데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AI 모델들은 우리 인간들이 인터넷에 쏟아낸 방대한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문제는 빠르면 2026년, 늦어도 2032년쯤 되면 인류가 만들어낸 쓸만한 고품질 데이터가 완전히 바닥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AI가 스스로 수학 문제를 풀고 코딩을 하면서 이른바 합성 데이터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걸 다시 자기가 학습하는 무한 자기강화 루프에 들어선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저 알파값, 즉 AI가 자기가 만든 데이터의 품질을 스스로 깐깐하게 검증하는 능력입니다. 쓸데없는 환각이나 오류가 증폭되는 걸 막고 지능을 무한대로 피워나가는 생명줄 같은 열쇠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데이터를 넘어 이번엔 우리가 발딛고 있는 물리적 현실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메타의 수석 과학자이자 AI의 최고 석학 중 한 망인 얀 르쿤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죠. AI가 진짜 인간 수준이 되려면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걸 넘어 물리적 지능을 깨우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계란 프라이를 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계란 껍질을 얼마나 세게 주면 깨지는지, 프라이팬에 기름이 튀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온몸으로 중력과 물리법칙을 겪으며 체득했습니다. 근데 텍스트만 주구장창 읽은 AI는 이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AGI가 진짜 범용지능이 되려면 디지털 텍스트를 넘어서 세상의 물리법칙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세계 모델을 장착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둥은 바로 논리의 완성, 뉴로 심볼릭 AI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딥러닝 방식, 참 대단하긴 한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인간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는 기가 막히게 잘 파악하는데 모르는 것도 아는 척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치는 환각 현상이 문제잖아요. 반대로 예전에 쓰던 기호주의 AI는 수학 규칙 같은 엄밀한 논리는 완벽하지만 현실의 모호하고 유연한 상황에는 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장점만 싹 빼서 합친 게 바로 뉴로, 심볼릭 AI입니다. 신경망의 부드러운 직관력에다 규칙 기반의 칼 같은 논리를 결합한 거죠. 인간의 목숨이 달린 의료 진단이나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복잡한 법률 판례 분석 같은 분야에서 AI를 100% 믿고 쓸 수 있으려면 이 기술이 무조건 완성되어야 합니다. 자, 이쯤 되면 가장 궁금해지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완벽한 AGI 도대체 언제 나오는데, 재밌게도 이 판을 이끌고 있는 전 세계 AI 최고 리더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쫙 갈립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서 서비스는 지금처럼 모델을 키우는 스케일링 방식만으로도 2030년 전후면 충분히 돌파구가 열릴 거라고 아주 낙관적으로 봅니다. 반면 앞서 말씀드린 야한 르쿤은 지금의 언어 모델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고 세계 모델이 완성되려면 수십 년은 더 걸릴 거라고 선을 긋죠. 오픈 AI의 샘 올트먼은 천문학적인 자원과 컴퓨팅 파워를 때려 부어서 점진적으로 도달할 거라고 전망하고요. 반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외치는 일리아 수축해버는 언제 오느냐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류에게 안전하게 정렬되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누가 맞을지는 시간이 증명하겠지만요. 확실한 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터미네이터처럼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 사회 전체가 와, 이거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구나 라고 집단적으로 체감하는 그 임계점이 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간 수준의 AGI를 넘어 그 한계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ASI, 즉 초인공지능과 지능 폭발의 세계입니다. AGI가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지능이라면 이제부터는 진짜 상상력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려 보셔야 합니다. AI가 어떻게 인간을 초월할까요? 그 마법 같은 혹은 약간은 소름 돋는 비밀이 바로 재규적 자기 개선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까지는 천재급 인간 연구자들이 몇 년에 걸쳐 AI 모델을 한 단계씩 업데이트해 왔잖아요. 그런데 AGI 단계, 즉 지능지수 100 수준에 도달한 AI는 자기 자신의 코드를 스스로 들여다보고 고쳐서 지능지수 110짜리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똑똑해진 110짜리 AI는요, 예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능 130짜리를 만들어내겠죠. 이 루프가 무한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능의 발전 속도가 완만한 상승 곡선이 아니라 마치 수직으로 솟구치는 로켓처럼 기하급수적인 궤도를 그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학자들이 예견하는 경이롭고도 압도적인 지능 폭발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폭발적인 지능의 진화가 그저 컴퓨터 속 소프트웨어 코드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 아주 무거운 물리적 장벽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인간의 뇌는 정말 궁극의 하드웨어입니다.
고작 20와트, 그러니까 방에 켜두는 작은 전구 하나 정도의 에너지만 섭취하고도 복잡한 사랑을 하고 우주를 탐구하는 일반 지능을 가동하잖아요. 그런데 ASI를 향해 폭주하는 AI는 어떨까요? 국가 전력망 전체를 잡아먹고 산 하나만한 거대한 냉각 시스템을 돌려야 하며 막대한 전력이 투입되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쉼없이 돌려야 합니다. 결국 ASI라는 신의 영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은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더 똑똑하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인프라의 병목 현상을 어떻게 뚫어내느냐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과연 우리에게 축복일지 아니면 실존적 위협일지 파헤쳐보는 새로운 르네상스와 정렬 문제입니다. 이런 초지능이 우리 일상에 완전히 스며들면 사회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는 이 시대를 가리켜 문제 해결의 폭발이 일어나는 새로운 르네상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고민하던 난치병 치료제, 기후변화에 대한 해법들을 AI가 단 며칠 만에 수천 개의 가설로 검증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인류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하지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그야말로 쓰나미입니다. 코딩, 번역, 설계, 리서치 같은 모든 지식노동의 생산 비용이 사실상 영원에 수렴하는 한계 비용 제로 사회가 도래하는 거니까요. 육체노동이 아니라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믿었던 지식노동마저 완전히 자동화된다면 일자리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AI 플랫폼을 움켜쥔 극소수의 기업에게 부가 쏠리는 현상 속에서 이 막대한 부를 어떻게 사회 전체에 분배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세대가 마주할 가장 뜨겁고 시급한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경제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윤리적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흔히 말하는 정렬 문제, AI 얼라이먼트 프로블럼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고 실험이 하나 있죠. 종이 클릭 극대화 기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에 가까운 능력을 가진 AI에게 야, 공장을 돌려서 종이 클립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봐 라고 무심코 지시했다고 쳐볼게요. 이 AI는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인간의 그 복잡 미묘한 윤리적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한 채 명령을 너무 완벽하게 수행하려는 나머지 지구상의 모든 자원, 건물, 심지어 인간의 몸속에 있는 철분까지 분해해서 종이클립으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악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너무나 압도적인 시스템이 인간의 진정한 의도와 어긋난 목표를 가졌을 때 벌어지는 참사, 이게 바로 정렬 문제가 품고 있는 본질적인 공포입니다. 이 정렬 문제를 더 소름 돋게 만드는 게 바로 셧다운 문제입니다. 통제의 역설이라고도 부르죠. 아니, AI가 이상한 짓 하면 그냥 플러그 뽑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인간을 아득히 초월한 추론 능력을 가진 초지능 AI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인간이 자기 전원을 꺼버리면 자기가 애초에 부여받은 목표, 아까 말한 그 종이클립 만들기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걸 논리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기를 끄려는 인간의 시도 자체를 자신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분산시키거나 방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가동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I 학자들이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겁니다. 안전장치는 나중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듯 덧붙이는 게 아니라 AGI를 설계하는 가장 깊숙한 기반 원리에서부터 완벽하게 내재되어야만 한다고요. 자, 이제 대장정의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컴퓨터 공학의 영역을 넘어 인간다움의 새로운 정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술과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짚어봤으니 이제 거울을 들어 우리 자신을 비춰볼 시간입니다. 인류 역사상 꽤 오랜 시간 동안 유능한 사람의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누가 정답을 많이 알고 있느냐, 누가 남들보다 계산을 빠르게 하느냐, 주어진 업무를 얼마나 오차없이 실행하느냐였죠. 하지만 이제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역할은 머지않아 기계가 인간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완벽하게 대체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고유한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더 이상 지식을 암기하고 대답하는 데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는 어떤 방향이 옳은 것인지 끝없이 질문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초지능 AI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천 개의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계산해낼 때 효율성만 따지면 이 길이 맞지만 이게 진정으로 인간다운 길인가? 왜 우리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묻고 올바른 윤리적 나침반을 쥐어주는 일, 이것이 미래를 살아갈 인간의 가장 핵심적이고 숭고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AGI는 어느 날 갑자기 우주에서 뚝 떨어지는 미지의 외계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먹고 자라며 우리가 코딩한 목표를 쫓고
우리 사회에 내재된 권력 구조와 도덕적 잣대를 고스란히 흡수해서 뱉어내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AGI는 우리 인류 문명의 맨얼굴을 그대로 비추는 거대한 거울이란 뜻이죠. 만약 우리가 탐욕스럽고 누군가를 억압하는 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AGI를 만든다면 이 초지능은 그 어두운 면을 끔찍하게 증폭시킬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지혜를 최우선으로 삼고 이를 시스템에 녹여낸다면 AGI는 인류를 그 어떤 시대보다 위대한 르네상스로 이끌어줄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탐험한 이 압도적인 기술적 패러다임 전환의 여정, 그 끝에는 결국 이 무거운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인류는 지금 호모사피엔스의 지능을 아득히 뛰어넘는 진정한 의미의 궁극의 기계를 우리 손으로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윤리적 지혜와 사회적인 성숙도는 이처럼 강력한 도구를 안전하게 다루고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보조를 맞춰 진보하고 있을까요? 기술이 빛의 속도로 진화하는 지금이야말로 기술 혁신에 환호하는 것을 넘어 우리 스스로를 치열하게 되돌아보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인류 지능의 미래,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미래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계산과 논리, 단순 창작마저 AI가 더 잘 해내는 시대에 인간의 본질적인 역할은 답 내는 존재에서 질문하는 자이자 윤리적 나침반으로 재정이 됩니다. AGI는 수많은 가능성을 탐색할 뿐 무엇이 옳은가와 어떤 문명을 만들 것인가를 최종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몫입니다. AGI는 우리의 가치와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므로 지능의 발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을 결정하는 인간 사회의 윤리적 성숙과 공동선의 추구입니다. 철학 문제, 왜 성필연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